능욕인데요. 지인 능욕, 가장 만연하는 성범죄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능욕을 하거나 당하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능욕과 관련된 키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19년 N번방을 이제 파헤쳐서 공론한 추적단 불꽃 출신의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텔레그램에 자신의 능욕방이 생겼다면서 성범죄 피해를 호소를 했습니다. 능욕방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단체 대화방 굉장히 많이 만들죠. 거기서 좋은 주제가 오가거나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단체 대화방의 목적이 특정인에게 모욕을 주고 성희롱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개설된 것을 능욕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깝게는 지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지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를 다시 합성한 사진 누가 올리고 거기에 댓글 달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텔레그램 N번방을 추적했던 추적단 불꽃 출신인데 너무 답답한 것이 최근에 이런 SNS 방에서 본인을 타깃으로 한 능욕방이 있더라. 자기도 모르게 본인이 타깃이 돼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 밝힌 겁니다. 특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좀 소름이 끼쳤는데 그 방에 N번방 사건의 가해자가 10명 이상 있더라. 이 사람들은 이 박지원 위원장이 N번방을 추적해서 수사를 받게 하고 이런 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아니까 그렇죠. 보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 아주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기 모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시점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제1야당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했을 때는 이런 것이 거의 없었는데 그 직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런 것이 활개를 치더라라는 것이고요. 또 경찰에 지인이 이것을 알고 신고를 했는데 이건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경찰도 별 수사를 안 하다가 본인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피해가 있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수사를 하는 건데 참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을 겨냥한 능욕방 개설 사실을 밝히면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수면 위로 좀 끌어올린 분위기인데요. 실제 일반인들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런 능욕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도 참 나쁘죠. 근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워낙 미디어를 통해서 사진도 많이 공개되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요즘 우리가 개인 SNS 때문에 개인의 사진도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지인, 예를 들면은 내 친구의 친구 이런 사람의 타고 SNS 타고 가서 거기서 각종 사진을 내려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리 어디 음란 사이트 같은 데서 따로 받은 굉장히 이제 어떤 합성물과 합성을 해서 그것을 특정 방에 올려놓고 자 여기다 어떻게 댓글 달아라 합성해봐라 이런 방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더군다나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잖아요. 네. 인공지능 기술까지 이용해서 특정인 얼굴을 영상에 편집한 거.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진의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떤 영상에 본인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게 촬영물이나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텍스트, 글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법적인 점에 있어서의 제도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학교 여학생 이 3명의 사진을 SNS에 있는 지인 능욕방에 무단 유포하고 성적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건이 있었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이런 행동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줘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이 A군이라는 사람이 중고교 여동창생 3명의 사진을 SNS에 올라온 거나 이런 걸 이제 다운을 받은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근데 이제 이름 이런 건 SNS에 보통 실명이 오잖아요. 그리고 같은 지역의 여고 고등학교 동창이다 보면은 이 사람의 연락처 이런 거 알아내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인 능력방에다가 이 사람들에 대한 사진, 개인 이름, 연락처 이런 것까지 다 올린 겁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처럼 운영이 됐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피해 학생들의 기본 신상 정보가 일단 다 유포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 밑에 온갖 입에 담기 어려운 글이라든가 영상물이 점점 유포되는 현상이 된 거예요. 피해자들이 이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벌써 12시간 사이에 온라인상 이것이 유포가 돼서 피해자들이 지금 너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SNS를 이제 활발하게 좀 이용하는 그 세대가 10대다 보니까 주변 친구라든지 이런 주변 학생들을 능욕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거 봐요. 그렇습니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모 씨의 사례를 봤더니 버스에서 뒷자리에 앉은 여학생들의 다리를 비롯해서 신체 부위를 501회 불법 촬영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500개를 불법 촬영을 했고, 피해자 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저 가짜 SNS를 만들어서 이른바 지인 능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이게 속상한 게 뭐냐면, 이 김구는 치료가 필요하다. 왜냐? 인터넷 성인 만화 사이트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무려 455개 내려받아서 저장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처벌되는 거 변호사님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그냥 어쩌다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다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500회나 촬영을 했고 이런 음란물까지 지금 본인이 컴퓨터에 보관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겠죠.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김군이 평소에 굉장히 모범생이었다. 그리고 담임 교사까지 나와가지고 선처를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변호인단은 호소를 했고, 하지만 검사 측은 아무리 모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런 건 엄벌에 쳐야 된다. 왜냐?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들에게 결국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이 오히려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 법정까지 서서 싹싹 빌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행동을 안 했더라면 이 학생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좀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이런 지인 능욕이 그런데 성범죄,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의 특성이 뭐냐면 일단 사진을 올리는 것이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합성물이 돌아다니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 대전 여민회가 대전시 지원을 받아서 6월부터 11월까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를 봤더니 이 감시단이 이거 하다가 멘붕이 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성 연예인, 주변 얼굴, 주변 연예인이라든가 지인 사진 한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이미지도 있었고, 심지어 본인의 엄마, 누나, 동생을 올린 사례도, 지인 능력방에 올린 사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 멈추게 하려면은요, 뭐 여가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방책,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진짜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도가 넘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SNS에서 활발한 이 지인 능욕 성범죄 반드시 좀 근절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